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3월 13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저녁에 간략하게 오늘 오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가능성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원래 이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 상당히 좀 미온적이라든가 이런 양보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위원장을 고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인수위원장에 선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이라든가 또는 코로나 방역 체계에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그 역할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내일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안철수 관련주로 인해서 제가 어제에도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책 관련주로 물론 원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부동산 안정화 이런 정책 쪽으로 관련주들이 또 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관련으로 우리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안랩이라든가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까뮤 ENC 이런 종목들이 대량 거래가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런 종목 매매해야 될 때, 매매하실 때 이제 아무래도 지난 주말서부터 이런 관련주 쪽으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선침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과연 내일 매매를 할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둬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 물론 이제 체크해야 될 그 포인트를, 과연 이 종목들이 왜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가. 물론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시장에서 우리가 알려진 이런 내용들, 물론 이제 안랩 같은 경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어서 단순히 그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패턴으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다른 종목으로 회사의 주요 제품, 만드는 제품은 무엇인가, 또 재무구조는 튼튼한가, 또 작년도 기준으로 과거의 영업력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회사인지, 또 최근에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이라든가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목별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안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안철수 과거 우리 컴퓨터의 바이러스의 제일 핵심적인 이런 상황이고, 회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다만 이 주가 움직임이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봤듯이 장중 등락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시초가 1.7% 상승해서 장중에 무려 24%까지 올랐다가 종가 무렵 17%. 이제 내일도 일단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은요, 내일도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확정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1월 달에 1월 5일 날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1월 달에 안철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던 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당선인으로 확정이 된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당내 내홍,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잡음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당내에서 제3 후보로 거론되던 안철수 후보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러고 이후에 이제 지지율에서 뚜렷한 변화를 안 보이면서 주가가 제3 후보로서의 이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이번에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다시 또 기사 회생하는 이런 모습인데,
지난 금요일 날 일단 이 안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남는 이런 매매,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급락은 아니지만 고점에서 상당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기존에 보면은 이 지난 금요일 날의 움직임이 이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이제 높게 붙고 윗꼬리를 또 남기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종가 무렵 지난 금요일처럼 조금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랩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도 있고 이런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면은 아예 이 안랩 같은 경우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초가가 그 플러스 5%, 3%에서 5% 이러한 미미한 출발을 보일 경우에는 아예 공략을 하려면 시초가 공략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는 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안랩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써니전자인데요. 자, 이 써니전자가 그 마찬가지로 1월 달에 그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고 했을 때 6,600원까지 지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써니전자는 과연 뭘로 인해서 안철수 관련으로 엮이는 건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이게 과거에 한번 안철수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은 그런 그 사유가 해소가 됐어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 각인 효과에 의해서 이게 안철수 관련이다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 이 송태종 전 대표가 과거에 안랩에서 같이 안철수 그 지금 인수위원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수위원장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올라갔는데 현재는 지금 퇴사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가 과거에 그 각인된 그런 효과 때문에 그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르면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써니전자가 그래도 관련이 있다더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사례들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 주가가 그 써니전자 같은 경우 당일 일교차가 상당히 큰 그런 종목에 속하거든요. 지난 그 주말에도 주가가 20% 넘게 올라갔다가 종가 무렵에 플러스 13포인트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잠깐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회사가 공시한 그 작년도의 예상 실적이거든요. 매출액이 지금 160억 정도에 불과하죠. 매출액이 지금 160억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단위가 1,000원이니까 매출액이 160억이고, 보통 그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16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그 반도체 쪽의 일종의 그 부품을 생산해서 매출하는 그 규모가 일정하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7억 정도 발생한 거로 나왔거든요. 2020년도에는 12억 정도고, 이게 현재의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다소 취약하다는 그런 인상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매출액이 이 시가총액의 10분의 1도 10분의 1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은 100분의 1 정도다. 그러면은 지금 퍼가 그 주가가 그 약할 때 적용된 게 20이라고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가 공시한 내용으로 보면은 퍼가 거의 한 70, 8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써니전자는 물론 재무구조가 조금 안정적이고 기존에 지금 회사가 이제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런 자본금 183억 정도의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가 680억 정도 되니까요. 이제 물론 부채 비율이 54억밖에 되지 않는, 부채가 그 전체 자산의 730억에서 부채가 54억밖에 되지 않는 그 안정된 재무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이 매출액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장성에서는 한계가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써니전자는 지금 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대주주 3% 정도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3분기의 그 내용, 대주주의 지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곽경훈 본인 해가지고 3.2% 정도, 110만 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가지고 대주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이게 말하자면 대주주가 지분을 모두 다 정리를 하고 현재 주인 없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도 요 점을 그 명심을 하시고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 주체별로 매매되는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의 소형주의다 보니까 공매도가 되지 않는 이런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들이 이 투기적인 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그 목요일 날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금요일 날 주가가 급등하니까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또 이 가격을 끌어올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또 강력하게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개인들이 그동안 매집했던 거를 매도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니전자 매매는 일단 대표이사와 안철수하고의 이런 관계가, 과거에 그 대표이사가 퇴사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지분이, 대주주 지분이 취약하다고 하는 점, 요 점을 명심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재무적인 안정성은 있지만 성장성에 있어서 매출액이 취약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오픈베이스인데요.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로 1월 초에 이 급등 양상을 많이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서울대 안철수 그 위원장하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서울대 동문,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베이스는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된 데이터 솔루션에 기반한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과거 안랩의 그 V3 그 바이러스 그 퇴치 요 앱에 대해서 그 기술 협업으로 납품을 한 기록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그 오픈베이스가 이렇게 안철수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750억 정도, 이게 이제 요약해 놓은 그 재무제표 오픈베이스의 매출액 손익구조를 회사에서 2021년도 작년도의 예상 실적을 공시해 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매출액이 보면 1750억에 이르고 영업이익도 54억, 2020년도에 36억 났던 거에 비하면은 영업이 계속 신장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재무 구조에 있어서도 보면 자본 총계가 자본금 150억에서 자본금액이 810억 정도로 유보율이 한 4,500%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베이스의 주요 사업 개요도 보면 네트워크 솔루션이라든가 인터넷 보안 솔루션 이런 쪽에 또 클라우드 솔루션 이런 쪽에 그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좋죠. 우리가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공시한 내용으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그 데이터 솔루션이 계열 회사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의 대주주인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플랫폼 이런 쪽에 관심이 높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좀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가 또는 업황 이런 쪽 면으로 볼 때 오픈베이스 쪽은 조금 좀 그 써니전자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투자 주체별 매매에서도 보면 역시 그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소형주라는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개인의 매수세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물을 이겨내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미 지난 바닥권에서 금요일날 1,100만 주가 넘는 그런 거래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까뮤 ENC인데요. 이게 까뮤 ENC는 안철수가 거론될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그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까뮤 ENC의 사회이사가 그 안철수 지지 모임의 이게 안철수 캠프의 그 임원으로 있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회이사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되고 있는데 여하튼 마찬가지로 1월 초에 안철수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대량 거래 수배되면서 비슷한 차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거는 높게 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개인들의 단기 매매 성향으로 집중된다고 하는 점이고 안철수의 이 특성상 디지털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기반한 이런 그 플랫폼 기업에 관심이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건설 업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까뮤 ENC 자체가 건설 토목 이런 쪽의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주가가 저가라는 이런 부담 때문에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집중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지켜보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소형주라고 하는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 조정이 의외로 빨리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인수위원장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내일 안철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걸로 보아서 증권 시장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안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써니전자, 또 까뮤 ENC 이 종목들 내일 매매하실 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